자, 이번 시간에는 그 6절의 순환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환군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6절에서는 순환군은 어떠한 성질들을 갖는지 그런 것들을 보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그리고 순환군의 부분군도 순환군이다. 이런 것들을 볼 거고 그러면 무한순환군, 유한순환군,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순환군, 또 유한개인 유한순환군, 이런 것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무한순환군 같은 경우는 성질이 굉장히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오히려 원소의 위수가 무한인, 즉 원소의 개수가 무한인 그 무한순환군을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유한순환군보다는 무한순환군이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대신 그 얘기는 유한순환군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환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죠. 만약에 어떤 G가 순환군이다 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정의가 뭐였어요? 어떤 G가 한 개의 원소로 이렇게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 자, 인 A, G의 원소 A가 존재하면 그때 G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환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가 G의 원소이니까 A로 생성되는 순환부분군, 얘가 뭐냐면 A로 생성되는 순환부분군이죠. 그 부분군이 뭐랑 같다? 전체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전체가 되는 이러한 G의 원소 A가 존재할 때 G를 순환군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요 A로 생성되는 요 순환부분군, 얘는 우리가 어떠한 걸 의미하는 거였냐면 A의 정수 제곱들, A의 정수 제곱들을, 거듭 제곱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이에요. 이렇게 요 기호의 의미는 뭐였냐면 A의 정수 거듭 제곱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입니다. 얘 부분군,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A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인데, G가 이거랑 같다는 얘기는 G의 모든 원소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A의 정수 제곱꼴로 다 써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순환군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벡터 공간의 기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순환군의 정의였었죠. 그렇죠? 순환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환군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죠. 순환군의 기본 성질을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정리 6.2예요. 자, 정리 6.2, 아까 최초 얘기했듯이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자, 즉 순환군은 연산에 대해서 뭐를 만족하냐면 곱셈 법칙을 만족하는,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순환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자, 증명하면 어떠한 G가 순환군이라고 하죠. G가 임의의 순환군이에요. 그러면 순환군의 정의에 의해서 G는 어떠한 원소 A로 생성이 되죠. 즉 G는 이렇게 A로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A
이때 A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G의 생성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의를 잠깐 넣어가면 이러한 G가 A 이런 거를 만족을 하는 A가 존재할 때 이 A를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G의 생성원이다 라고 그랬어요. G의 생성원은 결국은 뭐랑 같냐면 벡터 공간의 기저랑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그랬어. 즉 G의 모든 원소를 그 생성원의 거듭제곱도구로 쓸 수가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G가 순환군이면 생성원을 하나 가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써도 돼요. G가 순환군이면 생성원 G는 생성원 G를 생성하는 생성원 A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가 생성원 A를 갖는다는 얘기는 G의 모든 원소가 A의 거듭제곱으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벨군인 걸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군인 걸 보이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죠. 자,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이려면 G의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아와야 돼. 그렇죠? G의 두 원소를 뽑아와야 돼. 그런 다음에 두 원소를 연산하고 또 바꿔서 연산해서 결과 같은 걸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X와 Y를 임의의 G의 원소라고 하죠. 그러면 X하고 Y가 G의 원소이고 A가 G의 생성원이니까 X, Y는 다 어떤 꼴로 써진다? 이러한 A의 정수 거듭제곱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적당한 N과 N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정수에. 자, 뭐를 만족하는 자, X는 어떤 A의 M제곱, 그 다음에 Y는 A의 N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X하고 Y를 연산을 해봐야 되죠? G에 뭐 어떠한 특별한 연산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연산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반적인 연산이 주어져 있을 때 연산을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X와 Y에 안 보이지만 요 사이에 뭐가 있다? G의 연산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X는 A의 M제곱, Y는 A의 N제곱.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해서 n 더하기 n제곱. 자, n과 n은 정수고 여기에 덧셈은 뭐냐면 정수의 덧셈, 수의 덧셈이에요. 자, 수의 덧셈은 우리가 뭐가 성립한다 그랬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A의 n 플러스 n제곱과 같을 것이고 얘는 뭐랑 같냐면 A의 n제곱 연산 A의 m제곱. A의 n제곱은 y, A의 n제곱은 x. 그래서 x, y, y, x. 즉 x와 y를 연산한 거나 y는 x랑 연산한 거나 같기 때문에 모두 G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자, 이거이므로 G는 아벨군이다 라는 얘기죠. 자, 증명은 끝났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뭐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뭐 세부적으로 증명을 하면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증명하려면 이렇게 증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를 왜 아벨군 순환군이 왜 아벨군이냐 라는 거를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쵸?
순환군이 왜 아벨군이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G가 순환군이라고 하면 G는 생성원 A를 갖는다. 그래서 G의 임의의 두 원소 X, Y는 A의 M제곱, Y의 N제곱꼴로 써진다. 그래서 X 곱하기 Y는 A의 M제곱, A의 N제곱이고, 뭐 이거 쭉 일일이 설명하면 벌써 이제, 뭐야, 저거를 어떻게 다 이해를 하라고, 라고 할 건데, 그러면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G가 순환군이면 G의 모든 원소들은 A의 정수의 거듭제곱으로 써진다. 그리고 지수법칙이 성립하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하므로 즉 결국은 G의 연산은 뭐로 정의된다? G가 순환군이면 G의 연산은 뭐로 정의되는 거예요? G의 연산 X, Y, G의 연산 X, Y는 A의 N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써지는데 결국은 얘는 뭐냐면 A의 N 여기서 M 플러스 N제곱, N제곱은 M 플러스 N제곱 즉 X와 Y 이거 솔직히 필요 없어. G가 순환군이면 다 G의 모든 원소들은 A의 거듭제곱 써지니까 A의 M제곱이라는 원소가 있을 거고 A의 N제곱이라는 G의 원소가 있을 거예요. 모든 원소는 다 이렇게 써져. 근데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뭐로? N 플러스 N제곱을 써진다라는 즉 G의 연산 여기는 뭐로 정의되어 있어요? 얘는 G의 이항연산이에요. 그냥 연산으로만 쓸게요. 그런 G의 연산이 뭐로 정의돼? 정수의 덧셈으로 정의가 되더라는 얘기야. G의 연산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정수의 덧셈에 영향을 받는다. 즉 순환군의 연산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정수의 덧셈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정수의 덧셈은 뭐를 만족해요? 교환법칙 성립. 그러니까 순환군의 연산도 교환법칙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자, 이 연산이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는 연산으로 정의가 되면 걔는 뭐가 되냐면 그 연산을 기준에 알고 있는 연산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래서 아마 서영대 수학 시간에 행렬의 덧셈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의 덧셈. 그 성분은 뭐였냐면 실수였어. 즉, 각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실수들끼리의 덧셈이에요. 실수들의 덧셈은 교환법이 성립하니까 행렬의 덧셈도 교환법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 6.2를 증명을 할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만 누군가가 야, 왜 순환군은 아벨군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G가 순환군이면 G의 모든 원소들은 어떠한 생성원의 거듭제곱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생성원의 거듭제곱들의 연산, 즉 순환군의 연산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수의 덧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정수의 덧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므로 순환군도 교환법칙 성립한다. 따라서 순환군은 아벨군이다. 라고 이렇게 말로 쭉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걸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순환군의 기본 성질 첫 번째인 순환군은 아벨군이다라는 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순환군의 부분군도 순환군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순환군은 연산은 뭐로 정의됐다고? 순환군의 연산은 뭐로 결정이 된다고? 정수의 덧셈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정수의 덧셈, 정수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정수의 성질 중에 무엇이 있냐면 나눗셈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환군의 부분군도 순환군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때 뭐를 이용하려고 하냐면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로 시간에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정수로 시간에 배운 정수의 나눗셈 정리를 좀 먼저 살펴보고 가죠. 정수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했었죠. 그렇죠? 나눗셈 알고리즘. 자, m은 여기서 양의 정수예요. m은 양의 정수. 우리가 양의 정수를 모아놓은 거는 이렇게 쓰기로 했죠? 플러스 m은 양의 정수. m은 양의 정수. 그리고 n은 임의의 정수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양의 정수 m과 어떠한 정수 n이 주어지면 Q와 R이라고 하는 정수가 유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자, 어떠한 성질을 만족하냐면 첫 번째 n은 어떤 꼴로 써지냐면 QM 더하기 R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n은 QM 더하기 R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이고 또 두 번째 요 R은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n 마이너스 1 사이 값을 갖는다라는, 이렇게 되는 Q와 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이거는 요 1이 없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고 1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정수의 나눗셈 정리죠. 그래서 정수의 나눗셈 정리는 양의 정수 n과 임의의 정수 n이 있으면 n은 qn 플러스 r이고 r은 0과 n-1 사이 값 중에 하나를 갖는 그러한 정수 q와 r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0과 n-1, 0과 n-1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수학이니까 조금 더 유식하게 쓰죠. q는 그냥 임의의 정수. 이러한 임의의 정수 q와 또 어떠한 r이 존재하는데 r은 어디에서 0과 m 사이니까 r은 zm. 그렇죠? r은 zm이라는 건 뭐였어요? 0과 n-1 사이에 있는 정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zm이라고 했고, 거기에 2학년산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2학년산을 주면 얘는 군까지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뭐를 만족하는 n은 QM 플러스 R를 만족을 하는 정수 Q와 ZM의 원소 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게 나눗셈 정리였죠. 그때 우리가 요 Q를 뭐라고 그랬어요? N을 M으로 나눈 목이라고 했죠. R은 N을 M으로 나눈 나머지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머지다라고 그랬어. 자, 이게 정수의 나눗셈 정리였어요. 그리고 이 나눗셈 정리에서 이러한 등식을 만족을 하는 Q와 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거는 다 증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6.6의 정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6.6의 정리. 6.6의 정리는 순환군의 부분군도 순환군이다.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 어떠한
어떤 G가 순환군이고 H가 G의 부분군이면 H도 순환군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을. 자, 그래서 순환군을 우리가 G를 순환군이라고 하죠. 그럼 G가 순환군이니까 뭐가 있어? 생성원이 있죠. 그 생성을 아예 정해줘요. 즉 G가 A로 생성되는 그러한 순환군이라고 하죠. 자, 이거이고 H는 G의 부분군이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하자. 자, 그러면 부분군에는 뭐가 있냐면 항등원만 가지고 있는 자명 부분군도 있고 G는 G의 부분군이니까 H가 G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G도 아니고 자명 부분군도 아닌 비자명 진 부분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H가 항등원 2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명 부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 2만 가있으니까 2를 n번 연산을 해도 그냥 항등원이에요. 그쵸? 항등원은 뭐 n번 연산을 해도 항등원이에요. 그렇죠? 항등원의 요거는 그러면 h는 어떻게 쓰죠?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얘나 똑같은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야? 2의 거듭제곱들을 모아놓은 집합인데 2의 거듭제곱들을 해봤자 뭐야? 그냥 다 2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서 H는 순환군이다. 또 쉬운 것만 먼저 하는 거예요. H가 전체가 될 수도 있죠. 전체 G는 G의 부분군이니까. 근데 이미 G는 순환군이에요. 따라서 H는 뭐야? 순환군이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뭐 남았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즉 비자명 진 부분군. 즉 H가 비자명 진 부분군이라고 하자는 얘기야. 자, H가 비자명 진 부분군이라고 하자. 그럼 H는 2도 아니고 2 이외의 원소도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H 원소를 하나 뽑아올 수 있겠네. 그렇죠? 즉 항등원이 아닌 원소가 하나 H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G라고 할까요? 이러한 G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H 이렇게 G가 하나 존재한다. 잠시만요. G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자, H가 비자명 진 부분군이니까 H에는 항등원이 아닌 어떠한 원소를 하나 가져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여기 뭐 스몰 g라고 썼듯이 그러면 H가 뭐냐면 G의 부분군이니까 H의 원소는 뭐의 원소 되냐면 G의 원소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G가 뭐라고 그랬어? 순환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G의 원소들은 다 어떤 걸로 써질 수 있다? A의 거듭제곱으로 써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어떤 H의 원소들은 다 어떤 꼴로 써지냐면 A의 M제곱 꼴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H는 A의 M제곱 꼴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러는데 m은 뭐냐면 정수이거든요. 그렇죠? 정수예요. a의 m제곱은 정수예요. 그러면 정수라고 봐도 되고 우리가 a의 이게 m이 음의 정수일 때는 a의 인버스들을 거듭제곱한 건데 m을 이제 양의 정수라고도 상관은 없어요. 양의 정수인 애들만 뽑아와도 돼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요 m들 중에서 양의 정수 m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야. 을 만들고 즉 a의 m제곱이 h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여기다 쓰지 말고 다 쓸까요? a의 m제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애가 h에는 분명히 하나 이상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m이 0이 아닌 그러한 h인 양의 정수 인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h가 비자명 진 부분군이니까 h에는 항등원 2가 아닌 a의 m제곱꼴인 원소들이 쫙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거? 그 중에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가 h에 들어가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m이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끝에서 뭐를 볼 거냐면 얘가 h의 생성원이 될 것 같다라는, 즉 h가 a의 m제곱에 뭐냐면 생성이 되는 순환이고이 될 거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h가 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a의 m제곱, 자 이거임을 보이면 h가 a의 m제곱에 의해서를 생성원으로 갖는 거니까 h는 뭐가 돼? 순환군이 되는 거야. 그럼 증명이 끝나는 거죠. 우리는 뭐만 보이면 돼? 요것만 보이면 돼요. h가 a의 m제곱, 요 m이 뭐예요? 가장 작은 양의 정수, 즉 h에 들어가는 a의 m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인 m. 자, 그러면 이거는 뭐야? h라는 것도 부분군이고 얘도 부분군이에요. 그런데 요거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거 뜻이 a의 m제곱으로 생성되는 순환부분군. 그렇죠? 근데 a의 m제곱이 어디의 원소야? h의 원소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즉 얘가 이거의 부분집합인 건 당연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 표현이 뭐였냐면은 a의 m제곱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도 쓴다고 그랬죠? a의 m제곱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이다 라는 의미로도 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a의 m제곱을 h가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뭐만 보이면 돼? 우리는 요 빨간색 있는 것만 보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h의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보이면 돼. 그거는 이제 집합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h의 임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들어가는 과정을 뭐로 보이냐면
군의 성질 또는 순환군의 성질 또는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보일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보죠. 자, 노란색은 됐으니까 뭐만 증명하면 빨간색만 증명하면 돼요. 자, 그럼 H의 임의의 원소를 하나 뽑아와야 돼. H의 임의의 원소를 스몰 h라고 하죠. 이러한 h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얘는 어떤 애들이에요? 원소 모양을 표현하면 A의 m제곱이라는 얘를 정수만큼 거듭제곱한 것들이죠. 즉 A의 m제곱을 정수 거듭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A의 n m제곱 이런 꼴로 써질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n은 정수 이런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즉 H가 부분군 H의 임의의 원소 스몰 h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걸 보이려면 뭐를 보이면 돼? h가 이런 꼴로 써지겠느냐라는 얘기야. 이런 꼴로. 여기에서 n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q라고 쓰죠. 자, 즉 h가 이런 꼴로 표현이 되면 h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요 부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이면 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몰 h가 부분군 라지 h의 원소이면 얘가 뭐에? g의 부분군이니까 스몰 h는 어디의 원소도 되냐면 g의 원소도 돼요. 자, G는 뭐야? 순환군이야. 그러면 어떠한 적당한 N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N. 정수가 존재를 할 거예요. H가 어떤 꼴로 써지는? A의 N제곱으로 써지는. 왜냐하면 H가 어디의 원소이 되니까 G의 원소 되는데 G는 A로 생성되는 순환군이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질 거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에 N 있고 M은 뭐야? 양의 정수이고 자, N 있고 양의 정수이고 오케이 됐어요. 나눗셈 정리에 의해 자, 뭐가 존재한다? Q와 정수 Q와 R은 ZM의 원소가 되겠죠. 이런 정수 Q와 ZM의 원소 R이 존재해서 뭐를 만족하냐면 N을 M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R로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이러한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눗셈 정리를 썼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A의 N제곱. H가 A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H가 A의 N제곱. 근데 N은 뭐라고 그랬어요? Q N 플러스 R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치수법칙에서 QN 곱하기 R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R은 요거를 좀 풀었으면 R이 ZM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랑 똑같다는 거였어요? R이 0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만약에 R이 0이 아니라고 하자. R이 만약에 0이 아니면 A의 R제곱은 어떻게 써져요? 얘를 양변에 뭐를 곱할 수 있냐면 양변에 A의 QM제곱에 여원을 곱해서 쟤를 없앨 수가 있죠. 그 A의 R제곱은 뭐야?
A의 n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M제곱. 그렇죠? 그러면 A의 n 마이너스 QM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지. A의 R제곱은 A의 n제곱 마이너스 QM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 그 대신에 요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A의 n제곱 어디의 원소예요? A의 n제곱 H. A의 n제곱이 H인데 H는 H의 원소야. 그럼 얘가 H에 들어가는 원소예요. 자, 또 A의 m제곱이 H의 원소니까 A의 m제곱이 H의 원소이고 여기에서 A의 m제곱이 H의 원소이니까 H가 부분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A의 m제곱의 여번도 다시 H에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A의 m제곱의 여번도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이 돼요? 지수법칙이랑 똑같아. 마이너스 A의 m제곱. 그럼 얘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어떻게 해도 거듭제곱해도 즉 얘를 Q만큼 거듭제곱해도 얘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 H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써져요? 얘 H에 들어간다. 그럼 얘도 H에 들어가는 거예요. H의 원소, H의 원소 연산하면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돼? H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R은 분명히 뭐보다 작아? M보다 작아. 그리고 양의 정수예요. 즉, R은 A의 R제곱이 H에 들어가는데 이 R이 뭐보다 M보다 작은 양의 정수야. 근데 우리가 M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어요? H에 들어가는 A의 M제곱 중에서 가장 작은 양의 정수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작은 R이 존재한다라는 건 뭐예요?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왜 모순이 생겨버려? R이 0이 아니라겠습니까? 그렇죠? R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R은 0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R이 0이니까 H는 원래 A의 m제곱이었는데 A의 m제곱에서 n이 R이 0이니까 A는 QM제곱 걸로 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떻게? A는 QM제곱 걸로 써질 수밖에 없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A의 m제곱 생성되는 요구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빨간색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H는 A의 m제곱이다라는 이 되어 H는 순환근이다라는 얘기죠. 오, 증명 끝났어요. 그쵸? 증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등원 2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순환근 이러면 되는데 H가 비자명 진 부분군이면 H가 순환군인데 어떠한 생성을 갖는 거냐면 이러한 A의 m제곱들 중에서 어떤 애 m이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뭐가 되냐면 생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가장 작은 양의 정수가 뭐냐면 생성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생성원의 개수는 굉장히 생성원의 어떠한 순환군의 생성원의 개수는 여러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H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G의 원소들이니까 A의 거듭제곱도로 다 표현이 될 거야. 그 중에서 어떤 애를 찾으면 되냐면 A의 m제곱 중에서 그 m이 가장 작은 양의 정수 그 m을 찾아갖고 A의 m제곱은 뭐가 된다? 생성원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순환군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기본 성질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순환군은 아벨군이다라는 거. 또 순환군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요 정리 6.6 정리를 보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조금 보면 우리가 자, 정수군 즉 정수에다가 덧셈을 준 이 군은 뭐가 되냐면 순환군이 된다라고 했어요. 정수는 1로 생성이 되는 그러나 순환군이에요. 자, 즉 얘는 뭐냐면 정수가 이렇게만 쓰면 여기에 연산이 어떤 연산이었냐면 덧셈 연산만 주어진 거예요. 덧셈 연산이 주어진 거예요. 덧셈일 때 1을 n번 연산한다. 1을 n번 더한 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G가 그냥 일반적인 순환군이에요. 그럼 A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일반적인 연산이 주어졌을 때는 A를 n번 연산하는 걸 어떻게 쓰냐면 위에 지수로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의 n제곱 얘는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는 덧셈 연산이 주어졌기 때문에 1의 n제곱을 쓰는 게 아니라 n1로 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수가 뭐냐면 순환군이니까 따라서 정수의 모든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라는 얘기예요. 정수의 모든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정수의 모든 부분군이 순환군이라는 얘기는 정수의 임의의 부분군 H가 있으면 H는 어떤 꼴을 써준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꼴을 써준다? A의 m제곱 꼴로 써준다라는 얘기죠. 이 A가 뭐였냐면 G의 생성원이었어요. G가 순환군이면 G는 어떤 꼴로 써준다? H는 또 순환군인데 G가 순환군이면 G의 부분군 H도 순환군인데 H의 생성원이 어떤 꼴로 써진다? G의 생성원에 거듭제곱 꼴로 써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G 대신에 Z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H가 Z의 부분군이면 H는 뭐로? Z의 생성원에 거듭제곱 써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Z는 덧셈이니까 거듭제곱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그쵸? 근데 우리 보통 n 곱하기 1은 그냥 n과 같잖아요. 그쵸? 이렇게. 양의 정수 m이 존재한다. 즉, 그래서 결론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 결론이 뭐냐면 거기에요. 다른 정리 6.7 다른 정리. 자, 그런데 우리가 정수에서는 우리가 이런 표현 안 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표현 안 써. 이런 거를 어떻게 써? 얘는 뭐야? 1의 m이죠. 그러면은 m을 2번 더하면 2m, 3번 더하면 3m, 4번 더하면 4m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 m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안 보이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수에서는 정수의 순환 부분군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안 쓰고 보통 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랑 똑같은 집합을 표현하는 건데 정수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6.7의 다른 정리는 Z의 모든
부분군은 Z의 모든 부분군은 어떤 거냐면 모든 부분군은 NZ, 여기서 N은 양의 정수 꼴다. 자, 이거는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처음 6절 순환군을 들어갈 때 내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순환군에도 유한순환군, 무한순환군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수는 뭐냐면 무한순환군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증명을 할지 이번 시간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하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G가 무한순환군이면 G하고 Z는 그냥 같아요. 즉 무한순환군은 뭐밖에 없다? 정수 Z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한순환군은 Z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뭐랑 일맥상통하느냐? 자, n차원 벡터 공간은 뭐하고 동형이에요? 기저의 원소가 n개를 갖는 n차원 벡터 공간은 뭐하고 동형이냐면 Rn과 동형이죠. 자, V가 n차원 벡터 공간이면 V는 뭐하고 동형? Rn과 동형이에요. 즉 n차원 벡터 공간은 뭐밖에 없다고 봤는데 Rn밖에 없다고 보네. 똑같은 거예요. G가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 무한순환군이면 뭐하고? 정수의 집합 Z분과 동형이다라는 얘기야. 그럼 유한순환군은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쉬었다 하죠.